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는 물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뉴턴 하면 뉴턴의 사과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뉴턴은 1687년 영국 왕리 파케에서 자신의 이론 법칙을 정리한 프린키피아를 펴냈습니다. 프린키피아에서는 뉴턴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행성과 달이 각각 태양과 지구 방향으로 이끄는 인력을 받는다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뉴턴의 이런 많은 이론은 현재까지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나 수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뉴턴이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깊이 생각한 결과겠죠? 그만큼 물리학은 호기심과 상상력과 인내가 필요한 학문인데요.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지만 조금만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는다면 흥미진진한 무궁무진한 학문이겠죠?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적이 없다. 뉴턴이 말했죠. 뉴턴은 본래 프린키피아를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불렀어요. 또 뉴턴은 나는 진리라는 큰 바다를 두고 바닷가에서 한 개의 조개를 주운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아닌가요? 관성이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으면 마치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힘? 예를 들면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며 몸은 멈추어 있으려는 관성력 때문에 뒤로 쏠리잖아요. 또 버스가 급히 멈추면 몸은 계속 가려는 관성력 때문에 앞으로 쏠리잖아요. 원동력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구심력은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가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구심력의 반대인 거죠.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에요. 그런데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는 구심력은 실제의 힘이지만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관성력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굽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옆으로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는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퀴즈 낼게요. 교통수단 중 앞으로 가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을 때가 더 힘든 건 무엇일까요? 자전거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전거가 운전 중 서 있을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자전거를 아직 안 배워서 그런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요. 만유인력 가운데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왜 지구 밖에 달이나 인공위성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달이나 인공위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단지 지구가 당기는 힘과 인공위성과 달이 원운동을 하면서 생긴 원심력의 힘이 같아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위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이나 달은 우주 멀리 날아가 버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중력 참 고마운 거네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중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모든 물체를 다 빨아들이게 된대요. 그러다 빛과 지구 자체도 빨아들여 결국엔 작은 섬이 되어 지구는 소멸된다고 해요. 그럼 이런 별이 진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런 별이 바로 블랙홀이랍니다. 또 행성과 위성의 운동이 있는데요. 달은 지구를 향한 중력으로 인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과학으로 밝혀진 현대의 우주 한번 알아볼까요? 우주 팽창론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대폭발에 의해 생겨나는데 그 힘으로 우주는 아직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달에 의한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은 해와 달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데요.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이에요. 어른들께서 인력으로도 안 된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의 힘 말고요. 아시죠? 여기서 인력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다 작용하겠죠? 지구와 달, 태양은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데 그런 게 인력이고 그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지구가 있고 그 너머에 달이 있고 그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우주를 상상해 봤는데요. 달이 수직인 곳에 있으면 달의 인력에 물이 당겨져 밀물이 되고 수평인 곳에 있으면 옆으로 당겨져서 낮아지기 때문에 썰물이 되고 순간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달은 하루에 한 번 뜨니까 밀물과 썰물도 하루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밀물은 달이 지구의 정반대일 때도 일어난대요. 밀물은 달이 떠 있을 때와 반대편에 있을 때니까 하루에 2번, 썰물도 옆에 있을 때니까 오른쪽, 왼쪽 하루에 2번,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가 일렬로 놓이게 될 때, 즉 태양이 달 뒤에 있어서 달을 볼 수 없는 게 일식의 원리잖아요. 달이 태양에 반사되어 보름달로 보이는 게 월식의 원리잖아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온 우주의 어느 것 하나도 신비스럽지 않은 게 없는데요. 또 이런 걸 밝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 참 대단하죠? 또 뉴턴은 탕후를 위해서는 철학보다는 수학적 원리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사에서 과학이란 학문이 생긴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오래전부터 자연과학을 연구하긴 했지만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유클리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등 참 많은데요. 하지만 그때까진 과학은 그저 철학의 한 분야로 여러 이론들이나 발견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걸 뉴턴이 정리하고 원인과 결과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책, 인류의 과학사를 바꾼 위대한 책,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세기의 천재가 된 뉴턴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인 3개월 전에 죽고 뉴턴이 3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재혼을 했다고 해요. 외조부의 엄격한 생활 속에 외롭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책과 공부를 좋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해요. 22개의 학문을 동시에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연구에 집중하였던 1665년에서 1666년까지 2년의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 뉴턴은 자신의 연구 성과가 도용당하고 비탄당할까봐 두려움의 연구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에드머드 헨리의 설득으로 1687년 4월 28일 프린키피아 1권을 발표했어요. 처음엔 내용이 너무 어려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에 충격을 주면서 뉴턴은 국제적 명성도 얻었습니다. 뉴턴이 죽은 뒤 뉴턴의 과학적 반법론을 따르는 뉴턴주의가 생겼고 우주는 수학적이고 확실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곧 4월 과학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 알아봤고요. 참 신비한 우주죠. 그러고 보면 모든 게 다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